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세상 어딘가에는 바퀴벌레가 비처럼 하늘을 날고 여성들이 토지를 소유하며 튀김빵에 뿌려진 매운 소스가 연기를 내뿜을 정도로 매워 보이는 곳이 있다는 것을요. 나이지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일들이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모주 오키회 마을에서는 한여름 무더위가 극에 달하면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가 하수도에서 동시에 날아올라 마치 이상한 비처럼 하늘을 뒤덮습니다. 수도 어뷰자에서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며 연기나는 뜨거운 퍼프를 한 입 베어 물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더 남쪽으로 가면 사람들은 숲에서 잡은 검은 개미로 매운 카레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 요리는 그들 사이에서 진정한 남자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건 주에서는 과거 신에게 인간을 바치던 제사를 이제는 허수아비와 동물의 피로 재현하고 있어 서양 관광객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큰 화제를 모으는 것은 아남브라 주의 모계 사회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결혼을 결정하며 가족 재산을 관리합니다. 나이지리아인들에게 이런 구조는 전복이 아닌 전통을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곳은 창의력으로 가득 찬 자유의 천국일까요? 아니면 상상을 초월한 관습의 땅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21가지 더 기묘한 이야기로 그 진실을 확인해보세요. 21. 개미 카레 용기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별미. 나이지리아 남부 밀림에는 검은 개미 카레라는 매우 독특한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도전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콩알만 한 크기의 큰 검은 개미를 땅속 둥지에서 채집한 뒤 깨끗이 씻어 불에 바삭하게 볶습니다. 그런 다음 말린 고추, 붉은 양파, 특유의 향신료와 섞어 만듭니다. 한입 베어 물면 입 안 가득 터지는 매운맛과 바삭하게 볶은 개미 껍질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집니다. 이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며 특히 남성의 원기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요리를 축제나 힘든 노동 후에 꼭 먹는 전통 약처럼 여깁니다. 처음 먹는 관광객들은 절반은 겁에 질려 얼굴을 찌푸리고 절반은 뜻밖의 맛에 반해 한 번 더 요청하곤 합니다. 개미 카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음식 문화의 상징입니다. 20. 아남브라주 여성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지역 사회. 나이지리아 동남부의 아남브라주 여러 마을에서는 여성이 단순히 가정일을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토지를 소유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재산을 소유하던 아프리카에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지, 주택, 심지어 상속재산까지도 어머니나 이모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여성은 결혼 문제에도 결정권을 가지며 배우자 선택, 결혼 날짜, 지참금, 필요시 이혼까지 주도합니다. 지역 공동체는 여성을 행운의 근원으로 여겨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구조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여성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아남브라의 어머니들은 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소규모 은행, 지역 개발 사업까지 주도합니다. 이 모계 사회는 세계 젠더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단지 평등을 넘어서 지역 경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9. 바퀴벌레 비. 오키구에 마을의 기이한 자연현상. 나이지리아 이모주 오키회 마을에는 현지인이 바퀴벌레 비라 부르는 기이한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에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가 하수구에서 갑자기 하늘로 솟구칩니다. 바퀴벌레 떼가 하늘을 가득 메우며 지붕, 차량, 사람에게까지 달라붙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현상은 매년 며칠간만 발생하며 극심한 더위가 지속될 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지하 생태계가 과열되어 바퀴벌레가 탈출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해는 없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현상을 조상의 신호나 날씨의 징조라고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오키구에의 바퀴벌레 비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이상하고 믿기 어려운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18. 오군주의 인형 제사 고대 신에게 바치는 위식 매년 한 차례. 나이지리아 오건 주에서는 다소 으스스한 고대 제사의식을 재현합니다. 이는 실제 인간을 제물로 사용하던 고대의 신제사를 이제는 허수아비를 이용해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현재는 지피나 나무로 만든 인형에 전통 의상을 입혀 마을 광장에 정중히 놓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 살아있는 닭, 화묘, 흰 가루 등을 인형 위에 붓고 북소리와 함께 고대 언어로 기도문을 외웁니다. 주민들은 이 의식을 통해 조상과 신이 분노를 달래고 풍요, 건강, 평화를 기원합니다. 폭력적인 요소는 없지만 이 의식을 처음 보는 이들에게는 강한 문화적 충격을 줍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의식을 통해 조상을 기억하고 인간과 영적 세계의 연결을 배우면 성장합니다. 이 의식은 미신이 아니라 깊은 신념과 역사 속에 뿌리내린 신성한 문화입니다. 관람객들은 두려움, 존경,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오직 나이지리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체험입니다. 17. 아부자에서 불타는 퍼프퍼프 아이스크림.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는 최근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불꽃 아이스크림 퍼프퍼프입니다. 이 음식은 전통적인 튀긴 빵인 퍼프퍼프를 대담하게 변형한 것으로 밀가루, 이스트, 설탕으로 만든 반죽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의 특별함은 바로 소스에 있습니다. 생강 오일, 흑후추, 건고추를 섞은 매운 소스를 고온으로 끓인 후 바삭하게 튀겨진 퍼프퍼프에 직접 뿌립니다. 이때 뜨거운 소스가 빵에 닿으며 수증기와 기름이 치솟아 마치 연기처럼 피어오릅니다. 겉은 불처럼 맵고 속은 달콤한 이 조합은 먹는 이에게 충격과 중독을 동시에 안깁니다. 특히 이 장면을 슬로모션으로 찍어 틱톡에 올리면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어떤 노점은 붉은 LED 조명을 달아 밤에도 불꽃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너무 매워 눈물이 나올 정도지만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이 음식을 한 번쯤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퍼프퍼프 불꽃 아이스크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시각, 미각, 감정이 결합된 체험입니다. 16.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사실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 이 나라의 특별함을 설명하는 모든 기반이 됩니다. 서아프리카의 전략적 위치, 남쪽으로는 기니만, 동쪽으로는 카메룬 등 여러 나라와 인접해 있어 나이지리아는 대륙 전체의 경제,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초 기준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약 2억 2,500만 명으로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16%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2065년까지 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15. 나이지리아의 기후와 문화. 극과 극의 공존. 나이지리아의 기후는 이 나라의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남쪽은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열대우림 기후이고 북쪽은 사헬지대와 반사막 평야가 햇볕에 타들어가는 건조지대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극명한 자연환경의 대조는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문화적으로도 나이지리아는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입니다. 250개 이상의 민족, 500개 이상의 언어가 공존하며 북부 시장에서는 하우사어가 울려 퍼지고 서남부에서는 요르바 부족의 역동적인 춤과 위식이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고유의 이야기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어 음악, 음식, 예술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아프리카 문화의 심장입니다. 14. 언어 세대를 잇는 달이. 나이지리아는 5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다언어 국가로 이는 이 나라 문화의 풍부함을 잘 보여줍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지역 언어가 널리 사용됩니다. 북부에서는 사람들이 하우사어로 대화하고 서남부 라고스에서는 요르바어가 시장에서 울려 퍼지며 동남부에서는 일상에서 이보어가 흔히 들립니다.
정부는 현재 소멸위기에 처한 타노리, 나폴디어, 폴디 같은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나이지리아는 1960년부터 미국식 수화를 바탕으로 한 나이지리아 수화를 도입해 지금은 차드와 콩고에서도 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세대와 공동체를 잇는 문화의 가교입니다. 13. 남녀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마을 우봉. 나이지리아의 우봉 마을에는 매우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마을에 살며 함께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옷을 말할 때 남성은 키라고 하고 여성은 아라고 합니다. 나무를 뜻하는 말도 남성은 키치, 여성은 오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발음 차이가 아니라 의미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놀랍게도 서로의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며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합니다. 10세 이상이 된 소년들은 남성 언어를 배우는 의식을 통해 성인으로서의 언어 전환을 겪습니다. 이 전통은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영어가 점점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독특한 성별 이중 언어 전통은 단순한 기이한 문화가 아니라 유방, 공동체의 정체성과 언어의 깊은 연결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이 마을의 대화에 무턱대고 끼어든다면 규칙을 모르는 탓에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단어의 춤 같으며 이 마을의 조화로운 개성과 정체성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나이지리아에서는 또 다른 논란의 풍습도 존재합니다. 바로 남편이 사망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습인데 정부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12. 아르군고, 아건고, 낚시축제. 매년 나이지리아 케비 주에서 열리는 아르군고 낚시축제는 마타타, 강변을 활기찬 문화의 장으로 바꿔놓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 행사 중 하나를 지켜보게 되죠. 그러나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참가자들이 맨손과 전통 그물만으로 거대한 물고기를 잡는 극적인 낚시 대회가 중심입니다. 1시간 동안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현금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무게 50kg이 넘는 물고기를 강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장면에 모두가 숨을 멈추고 시선을 집중합니다. 이 대회는 단지 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내심까지 요구되는 도전이자 매혹적인 퍼포먼스입니다. 하지만 이 낚시 대회는 축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르군구 축제에는 전통 레슬링, 격렬한 보트 레이스, 독특한 농업 전시회, 그리고 지역 부족이 선보이는 화려한 문화 공연이 함께 열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조리되는 신선한 생선 요리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미식의 여행을 선사합니다. 아르군구 축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문화와 공동체의 힘,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11. 나이지리아의 인플레이션 위기. 최근 몇 년간 나이지리아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나이지리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4.8%에 달해 같은 해 11월의 34.6%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8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나이라 위 급격한 가치 하락과 식료품 가격 폭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2023년 6월 공식 환율은 1달러당 769 나이라 약 1,050원이었지만 2024년 6월에는 1,471 나이라 약 2,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수입 식품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2023년 연료 보조금 폐지로 휘발유 가격이 3배나 뛰었고 이로 인해 운송비와 생활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높고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큰 어려움을 안겼으며 많은 이들이 소비를 줄이고 심지어 빈곤과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 세계에서 쌍둥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마을 이그보오라. 나이지리아 서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그보오라. 이그보오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자연 발생 쌍둥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쌍둥이 출산이 드물지만 이그보오라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많은 가정이 한 쌍 이상의 쌍둥이를 두고 있으며 이 마을은 라고스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평화로운 분위기의 마을이지만 생물학적 신비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여성들의 식습관과 물 사용 습관이 주요한 요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오크라 잎이 그 비밀이라고 여깁니다. 전통적으로 오크라 잎은 조리 후 바로 먹어야 하며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들은 오크라 잎 섭취가 이 지역의 높은 쌍둥이 출산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어떤 가족은 오직 이 식재료 덕분에 무려 8쌍의 쌍둥이를 낳았다고도 말합니다. 과연 오크라 잎이 진짜 비밀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그보오라는 과학자들과 여행자들에게 끊임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한 마을이며 더 많은 탐험과 발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9.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 아프리카의 거인이라 불리는 나이지리아는 한때 대륙 최대의 경제를 자랑하며 인구는 2억 2,300만 명을 넘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과 급성장 중인 기술 산업 덕분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2023년 기준, 구매력 기준, PPP으로 나이지리아의 GDP는 약 2.4조 달러, 약 3,120조 원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인이 항상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경제 규모는 크지만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 그리고 잦은 정책 변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연료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IMF의 2024년 최신 순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남아공의 GDP는 약 3,730억 달러, 약 485조 원이며 나이지리아는 2,520억 달러, 약 327조 원로 하락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대륙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 애쓰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얼마나 결단력 있고 일관된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나이지리아는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8. 마코코. 세계 최대의 수상 빈민촌 나이지리아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마코코, 메이코코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 빈민가로 라고스 해안의 대서양 석호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세기 어촌 마을로 시작한 라고스는 현재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마코코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주거지입니다. 수백만 명의 주민이 공식 통계는 없지만 약 100만 4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오염된 물 위에 세워진 나무 기둥 위 작은 집에서 밀집해 살아갑니다. 이곳의 삶은 실로 고단합니다. 전기와 깨끗한 물은 사치에 가깝고 하수와 생활 쓰레기는 강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며 그 강물은 다시 생활용수로 재사용됩니다. 주민들은 지하수로부터 물을 기럽하는 물장수에게서 돈을 주고 물을 사야 합니다. 정부는 정수된 물을 제공하지 않고 마코코 거주를 공식적으로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코코는 마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작은 도시처럼 기능하며 정부의 개입은 거의 없습니다. 치안은 주로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유지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 지역을 철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적어도 향후 510년은 마코코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나이지리아의 난쟁이 마을. 나이지리아 남부의 울창한 정글 깊숙한 곳 크로스리버와 아크와 이봄, 에과 이봄 주 근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난쟁이 부족이 사는 신비한 마을이 존재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보통 키가 90에서 120cm에 불과하지만 강인한 체력을 자랑합니다. 이는 병이나 유전 질환이 아니라 자연적인 유전 형질로 인류 다양성의 경이로운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농업, 수렵, 수공예를 통해 활기찬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이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마치 신화 속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경험으로 전통이 생생하게 이어지고 자연과의 연결이 거의 초자연적일 만큼 강합니다. 당신은 이 마을을 탐험하고 그들의 존재에 숨겨진 신비를 직접 밝혀볼 용기가 있나요? 만약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6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숫자 5를 남겨주세요. 6.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고향. 아프리카의 거인 나이지리아는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알리코 단고테, 얼라이코 댕갓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957년에 태어난 단고테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로 2022년 기준 자산은 약 141억 달러, 약 18조 3,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댕갓그룹의 회장이자 CEO로 이 그룹은 나이지리아 국민의 일상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멘트, 식용유, 소금, 밀가루, 비료 등 생활 필수품 대부분이 댕갓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1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 엔진입니다. 실제로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연방정부 다음으로 큰 고용주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있으며 대형 시멘트 공장과 최신식 정제 설비 등을 통해 대륙 경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단고테는 단지 나이지리아의 경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개발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한 개인이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야망과 비전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워 나이지리아의 생활비. 나이지리아의 생활비는 비교적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는 거주 지역과 생활 방식에 크게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라고스 중심가의 중급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월세는 약 40만 800달러, 약 52만 104만 원입니다. 그러나 외곽 지역에서는 같은 수준의 아파트를 20만 400달러, 26만 52만 원 정도에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거나 서비스 아파트를 원한다면 월세는 1,500달러 이상, 약 19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5만 100달러, 6.5만 13만 원 수준의 기본 주거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식비는 생활비 중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일반 식당에서 한 끼 식사는 약 25달러, 600만 6,500원이며 중급 레스토랑에서 2인용 3코스 요리는 1,530달러, 5만 39,000원입니다. 한 달 식료품비, 쌀, 콩, 채소, 약간의 고기 포함은 약 10만 200달러, 13만 26만 원 수준으로 식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비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버스나 쉐어 택시 요금은 편도 약 0.501, 0달러, 650만 1,300원이고 자주 이동하는 경우 한 달 교통비는 2,050달러, 00065001 수준입니다. 볼트나 유버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도 널리 사용되며 단거리 요금은 약 26달러, 600만 7,800원입니다. 전기, 수도, 쓰레기 처리 등 기본 공과금은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월 5만 100달러, 6.5만 13만 원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종합하면 나이지리아의 월 생활비는 약 500만 1,200달러, 65만 156만 원로 거주 지역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수준의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나이지리아가 정착하기에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4. 나이지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들.
지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행지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이곳의 풍경과 경험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나이지리아 한가운데서 동화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카도나, 캐듀나, 주위 바위 언덕 위에 위치한 카주로성, 카주로 캐슬, 독일 고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높이 솟은 탑, 비밀스러운 지하 감옥, 탁 트인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특별한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하루 숙박만으로도 고풍스러운 복도와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왕족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부자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에 불과하니 황혼 무렵의 장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해발 약 725m, 2379피트, 위 주마산, 주마락입니다. 광활한 평야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거대한 바위는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 중 하나로 전설적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위 표면을 자세히 보면 사람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보는 이의 호기심과 경외심을 자극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분이라면 가이드와 함께 정상까지 등반해 웅장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크로스리버 주에 위치한 오부두 산 리조트, 오부두 마운틴 리조트입니다. 해발 1580m 이상에 자리 잡아 열대지방의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푸른 숲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산 정상의 안개 속에 흩어져 있는 아늑한 오두막, 폭포로 이어지는 산책로까지 마치 현실을 떠난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장엄한 자연을 감상하든 산자락 아래 수영장에서 여유를 즐기든 오부두는 평화와 모험을 동시에 원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낙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이 놀라운 곳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를 공유해주세요. 미래의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3. 거리 음식의 천국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분주한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곳은 철판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매혹적인 향기로 가득합니다. 나이지리아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는 나라가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가 문화를 전하는 여행입니다. 먼저 써야부터 맛보세요. 매콤한 양념에 재운 소고기 또는 닭고기를 숯불에 구워내는 이 꼬치는 거리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판매자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은 졸로브 라이스입니다.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표적인 요리로 토마토와 고추, 향신료를 넣어 지은 이 밥은 깊고 따뜻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달콤하게 튀긴 바나나 한 조각이 더해지면 긴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전통적인 아침 식사를 원한다면 꼭 아카라를 드셔보세요. 흑콩으로 만든 바삭한 튀김인데 한 입 베어 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풍부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보통은 고운 옥수수 죽인 펩과 함께 먹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거리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독특한 맛과 전통이 담긴 문화적 여정입니다. 2. 나이지리아 세계적인 영화 강국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놀리우드라는 활기찬 영화 산업을 통해 세계 영화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주 약 50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생산량 기준으로 할리우드를 능가하며 볼리우드 다음으로 많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놀리우드는 연간 약 5억 9천만 달러, 약 7,67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진정한 강점은 무한한 창의성에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작자들은 여전히 저렴한 VHS 테이프와 간소한 배급망을 활용해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 아프리카와 디아스포라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스릴 넘치는 드라마부터 유쾌한 코미디까지 놀리우드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깊이 있게 반영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마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조차 이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게 될 차기 인생 영화는 놀리우드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1. 축구로 하나 되는 나라 나이지리아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먼지가 날리는 공터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열정적인 환호는 축구가 얼마나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리 곳곳에서부터 국가대표 경기장까지 나이지리아의 축구 사랑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열정입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대표팀 슈퍼이글즈는 지금까지 6번이 월드컵에 출전했으며 아직 준결승에 진출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강인한 경기 스타일과 끝없는 투지는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쥔 존 오비 마이클, 레스터시티의 핵심 미드필더 윌프레드 엔디디와 같은 전설들을 배출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단순한 선수 이상으로 나이지리아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과연 이 축구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 또 다른 전설들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21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나이지리아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신비로운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